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하원 선교회 대표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 얼굴을 맡고 있는. 그래요? 네.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되나? 네. 아무튼 네, 저희 평화나무의 새싹입니다. 네, 신비로운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카이로스 평화나무 뉴스를 통해서 네. 리포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처음에 사투리를 좀 썼었는데 네. 거의 많이 보셨어요. 이제 서울 사람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정통 네. TK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오늘 카이로스에서는 처음이죠? 네네. 네. 오늘 처음이라 너무 좀 긴장이 됩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아, 오늘 신비로운 기자가 나온 이유는 남양주시 그룹홈 사건 작년에 언론에서 좀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사건이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화나무가 보도한 거 아니면 그렇죠. 평화나무에는 제가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사건이 뭐냐면 네. 그 그룹홈을 운영하는 목사들이 예. 그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술도 먹이고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서 목사가? 네. 호호. 운영하는 운영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건인데요. 손에 진짜 반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만지다가 손을 옷 뒤에 넣으세요. 니네가 이런 거 어색하면 안 돼. 아빠 같아서 네가 딸 같아서 이뻐해주는 거래. 왜 여자 그룹홈에 남자 원장이 가냐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을 안 했습니다. 목회자고 하반신 불수였어요. 무조건 터치했다고 해서 정신인 거야. 터치는 있었지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 관련해서 저희 쪽에 또 제보가 접수됐고 피해자 중에 그러니까 그 그룹홈에서 활동했던 그 청소년 중에서는 지금 또 정희민 목사님이 또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래요. 예, 그런 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된 후에는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신비로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했지만 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신비로운 기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 사건이 이제 남양주시에서 지난해 말에 이제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소재 한 그룹홈에서 아동 성추행 및 성희롱 그리고 청소년 유해 약물 즉 술, 음주죠. 그래서 이 음주를 제공한 혐의 그리고 또 후원금 관리 미흡으로 이게 그룹홈이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룹홈이 그 왜 개신교 안에 또 천주교 안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모여 사는 네. 뭐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죠?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이 그룹홈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그룹홈은 이 위기에 처한 이 아동들, 이 청소년들이 이제 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아동 보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아동 가정이 해체되거나 또 방임 또는 뭐 학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이 가정에 모아서 이렇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 형태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기관이고 그래서 일반 시설과는 다르게 좀 약간 폐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숫자 역시도 좀 작아요. 이번에 발생했던 그룹홈 역시도 7명 정도가 함께 생활했던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개요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그룹홈의 원장 이 그룹홈이 이 여성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던 시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원장 역시도 여성분이 맡아야지 맞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아이들이 있는 그룹홈 같은 경우는 원장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거기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또 여성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것이 훨씬 더 그 청소년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원장 역시도 이제 여성이 하고 대표를 보통 남성이 맡기도 하는데 이제 원장 같은 경우는 많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그룹홈에서는 이 남자 목사님이 이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원장이 됐느냐라고 이렇게 운영위 쪽에서 이제
물어보니 운영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 남성 원장님이 하반신이 마비돼 약간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뭐 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이분이 원장을 시켰는데 원장이 됐는데 네네 원장이 됐는데 2020년 8월에 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한 2년간 생활하던 아이가 퇴소를 하면서 이 원장이 아이들 상대로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 자꾸 아이들의 몸을 만지고 뭐 주물렀다. 뭐 이런 한마디로 성추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술을 먹였다는 거예요. 왜 술을 먹여? 어?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아이들도 원장도 다 인정한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포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을 먹였다. 네, 술을 마시면 좀 더 진솔한 얘기가 나오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청소년들인데. 그렇죠. 아동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예. 그 당시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 네, 그 제보해 주신 어머니의 자녀는 그 당시는 6학년이었고 야. 그래서 좀 그 문제가 좀 심각해서 당시에 이제 뭐 SBS 궁금한 이야기 Y나 또 YTN 또 이런 뉴스 엔조이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문제들 좀 많이 좀 다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네. 장애인으로 밝혀진 이 원장 네. 그리고 또 같이 요 가해 혐의가 있는 그 두 분 다 목회자라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예. 또 한 명은 누구야? 또 한 명은 이제 그 같이 고발된 사람이 원장과 대표가 같이 그렇군요. 고발됐는데 어. 이 두 분 다 모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은 하지 않으시죠. 어쨌든 목사의 직함으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죠. 두 사람 다 이제 목사라는 얘기고 네, 둘 다 그렇죠. 남성이라는 얘기고. 네, 두 분 다 예. 남성이고. 그런데 왜 또 저희 쪽에 제보가 온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그룹폰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제 언론에서 각종 보도를 받으면서 결국 이 그룹폰이 12월 10일 날 이제 남양주시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남양주시청의 태도였어요. 네.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해당 그룹홈에 자녀를 맡겼던 그런 어머니나 또는 그룹홈의 운영을 도왔었던 어떤 모 교회의 이제 운영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이 남양주시청이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제때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이 그룹홈에 대해서 뭐 성추행이나 이런 의혹들, 아동 음주 이런 의혹들로 신고를 한 게 이제 작년 8월 19일인데 한 15일 정도 지나서 한 9월 3일이 돼서야 이제 이 남양주시에서 이제 어떤 액션들을 보였다는 거죠. 네. 뭐 그제서야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을 해서 뭐 분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진행됐다는 겁니다. 8월 19일에 신고를 했고 9월 3일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사이에 지금 가해자들이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해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럼 가해자들하고 그 피해 당한 그 청소년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했고. 그렇죠. 그 사이에선 계속 같이 지냈었죠. 나 참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하루 빨리 좀 분리 조치를 취해서 네. 어떠한 뭐 상담이나 이런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로 지금 경기도 감찰실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은 상황이에요. 남양주시가. 요즘에 저기 남양주시장 네. 조광안 시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말하자면은 지금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이 됐어요. 조광안 시장이 경기도가 지금 남양주시청을 탄압하고 있다. 나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양주시청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나서서 뭐 감찰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는데 이 사안 말고 또 있어요. 네네. 건으로. 예. 이 사안 말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남양주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걸로 봐서 네. 이 징계 역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추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는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민원이 신고되고 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시설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상담 치료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이게 어머니가 계속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진행해 달라. 예. 그런데 왜 안 됐던 거예요, 상담 진행이?
네, 이 상담이 왜 안 됐냐면 이 남양주시청과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정혜인 목사가 굉장히 가장 속상해하고 예. 이렇게 분노하는 지점인데요. 오.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못 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만나면 무조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그 아이들이 뭔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아이들이 수치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접근 방법이 일단 좀 틀린 것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고 병인 목사 판단할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담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유도하게끔 시청에서 그렇게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은 안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뭔가를 아이고. 대응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인 목사처럼 접근했을 때는 아이가 좀 굉장히 뭔가 마음 편하게 자기 얘기를 다 털어했는데 왜 이 시청이나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는 왜 안 됐냐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이게 말하자면 네.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그 고약한 게 뭐냐면은 이 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떨렁 아이들이 반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왜 반대하게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는 감춘단 말이지. 예. 그 경과에 있어서 시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혜인 목사 말은 그런 거죠. 왜 이럴 때만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을 그렇게 존중하냐.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들이 책임지고 너희들 편에 서 있고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줄 정말 든든한 어른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태만한 거다. 음. 정말 직무유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상담가들이 이런 피해 사례를 상담할 때 놓치고 좀 아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간과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먼저 이렇게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가들이나 보호센터 분들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상담 대상을 받는 아이들 중에는 어떤 성범죄 피해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일단 언론에 공론화가 됐으니까 이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다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캐내듯이 괜찮아.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분이 너 건드렸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유도해서 끌어내려는 그런 워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예.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걸 아직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혹은 예. 그 아이는 다른 친구 중에는 피해가 있었지만 본인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피해자를 딱 못 박아놓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제 거부감이 그거를 일어난다는 상당히 거죠. 거부감 가져합니다. 근데 그 거부감 갖는 걸 갖고 바로 아이들이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언플을 하는 거죠. 네. 이쪽 동네에 있는 분들은 훤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룹홈 아이들한테 이름으로 지원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지금도 그 목사들이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9월 달에 운영 정지가 되면서 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그 권한도 같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 그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 대표가 계속 받았었던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그걸 12월 말까지 정도를 받았다가 이제 이 제보자분이 그걸 확인하고 이제 항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그건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지원금을 12월까지 그쪽에서 받은 거예요? 네, 한 11월, 12월 이때까지 이제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양주시에도 연락을 했었죠. 네, 뭐라고 남양주시 하나요? 연락했었죠. 남양주시 쪽에서 왜 이렇게 대처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아동시설팀에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쪽 시설팀의 대답은 우리가 답변해줄 의무가 없다.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락을 그냥 끊었었습니다.
보통은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네, 저희가 뭐 할 건데 뭐 좀 늦어졌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이 사안은 뭐 보통 뺑뺑이를 많이 돌리죠. 어디로 전화해라 또 어디로 전화해라 이러다가 뭐 그런데 예.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볼 거면 끊겠다라는 네. 답변은 사실 흔치 않은 답변인 네, 것 저도 같습니다. 처음에 이 답변을 듣고 네.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뭐 좀 당황했던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누가 봐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행정 조치가 당연히 뭔가 이 커넥션이 있나? 기관하고 뭔가 냄새가 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춰지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네, 실제로 이 운영위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셨는데 시청에서 이 그룹홈 원장과 대표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뭐 아이고 지금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실제로 그 대표가 시설장을 이제 하려면 이제 사회복지사 2급과 3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3년의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으로 앉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시청에서는 답변이 뭐냐면 그냥 실수였다. 내가 그 자리를 이렇게 준 건 실수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혹들을 이제 제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때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제 전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간 상태고 이제 뭐 목사님 그러니까 그 대표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대표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입장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근데 좀 쉽지 않고 복잡한 이유가 그 그룹홈에 상주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 목사들을 옹호하면서 또 피켓도 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좀 공론화된 이후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와 시청 앞에 가서 이제 피켓을 들고 뭐 이제 옹호하는 목사들을 옹호하고 그 시설을 옹호하는 이런 액션들을 취했었는데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 이게 뭐 이미 좀 감이 잡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이제 그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압박을 받고 나온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네,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혜민 목사님이 심리를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아동들과 이 어른들 사이의 입장에 이런 온도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니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원장을 시켰다, 또 대표가 그런 시위들을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의 입장은 좀 달랐더라고요. 실제로 그 그룹홈에 거주했던 아이들 중에 이제 대다수는 그것을 굉장히 좀 좋아했다고 해요. 그 그룹홈을 실제로 좀 더 뭐 편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보통 그룹홈들은 아이들의 어떤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근태 관리하듯이 어떤 거기 규율이 있었겠죠. 그래서 밤 시간에 뭔가 외출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은 뭐 외박도 조금은 자유로웠고 뭐 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뭐 드라이브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다른 데서 경험해봤던 것보다는 좀 편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정보다 혹은 다른 그룹홈보다는 거기가 좋았다는 거.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뭐 술을 먹였다라든지 뭔가 어쨌든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경험해봤던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편하게 있었던 곳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슬펐고. 그룹홈에 대해서 실태를 좀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그룹홈에 가는 아이들 대다수가 위기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관계가 좋지 않거나 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인데 웬만한 그룹홈에서는 예를 들면은 식판에서 밥을 먹는다고 치면 이렇게 좋은 곳은 일부러 밥상 차려두시 해줍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떠한 정서적 그리고 폭언과 폭력 다양한 뭐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반복적으로 당한 아이들인데
그룹홈에 갔을 때 거기 관리자분이나 복지사분들 또는 거기 이제 계신 대표분들한테는 너무나 인간적인 대우로서 따뜻함을 느낀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장기간 이렇게 관계를 맺어온 정이 든 어른들인데 막상 그 그룹홈이 어떤 이런 범죄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그룹홈으로 가면 다른 그룹홈에서는 핸드폰도 뭐 금지, 뭐 정해진 시간에는 금지, 그리고 또 식판에 나오고, 그리고 모든 대화도 어떤 이 아이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나가서 밥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고민을 들어든지 그런 게 일체 없이 너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뭐 아이들을 뭐 공감한다기보다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그룹홈에 가서 무뚝뚝하고 비즈니스적인 어른들한테 케어를 받느니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낫다. 이제 그러한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정말 믿고 의지할 어른이 없었다는 거고 본인들은 그나마도 거기가 본인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고 그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에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피켓을 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참. 단순히 그루밍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 어려운 지점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정혜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편안함과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실제 뭐 성추행이나 또는 뭐 횡령 문제, 음주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러한 시선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럴 수 그걸 있죠. 뭐 자기에게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걸 좀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 그룹홈 운영하는 분들 중에 제가 좀 몇 분 알아요. 정말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모든 그룹홈이다. 근데 또 그 중에는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아이들이 또 다른 그룹홈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또 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라든지 또 이런 얘기들도 또 이렇게 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세상에. 마음이 고난의 아픕니다. 연속이네 진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남양주 시장이 가장 큰 문제고요.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권리 없는 자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공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니 무능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염치라도 있어야지. 자기들 때문에 이 귀중한 이 인생 하나가 또 여러 인생들이 고통을 겪게 됐는데 아주 퉁명스럽게 뭐 대답해줄 의무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너무 성의가 없네요. 네. 네. 이런 그 남양주시의 그 시장이 전에 그 2012년 그때 아마 총선이었나 그때였을 거예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떠들었던 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기자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탈서울을 꿈꾸는 일인인데 이제 경기도로 가겠다. 그랬더니 남양주시만 안 가시면 되겠다. 이 문제만큼은 단순히 그 시정에 분명히 공무원의 잘못이 명백한데 이거를 또 이재명 시장 끌어들여서 경기도하고 대립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물타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도 남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 보이니까 그게 좀 사안이 심각하네요. 네, 이거 경찰 고발도 들어갔던 사안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됐어요? 경찰 고발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경찰에 고발됐을 때 이 경찰관이 아동 음주 같은 경우는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네, 그러자 이제 검사가 그 의견을 보고 이거 너무 뭔가 이상하다. 다시 조사를 해라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해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서. 그렇죠. 네. 이 그 감사, 그 경기도청에서 했던 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남양주시 공무원들도 본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사 알지 않았으면 정말 심각한 거지. 감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직원들이요? 네, 처음에 남양주 시청 직원들이. 네, 남양주 시청 직원들이 경기도 감찰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즉각 신고를 받자마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월 달에 처음 연락을 했더라고요. 즉각이 한 달 후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거짓말하다가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제 지금 사건이 또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도 지금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현재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남양주 씨가 말이죠. 네. 경기도하고는 좀 보조를 같이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기억하시죠? 재난기본소득. 예. 네. 그때 이제 경기도는 다 10만 원씩. 근데 남양주는 싫다. 우리는 하위 70%만 주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자기들만 안 주는 꼴이 되니까 나중에 결국 다 줬어요. 이런 엉뚱한 똥고집을 피우는 이런 정말 참 한심한 남양주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이 그러더라도 공무원들은 좀 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미래가 달린 일이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참 속상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아동 음주 부분은 정말 심각한 범죄잖아요. 이게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들에게 술 한 병만 팔아도 영업 정지가 되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원장과 이 시설을 보호한다고 낸 탄원서에 보면 우리가 그 시설 안에서 술을 마셨다, 술 파티를 벌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경찰관은 술 마시는 건 문제 없다라고 대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그런 태도에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해당 사안을 감찰했던 그 경기도 감찰실 관계자 역시도 나도 공무원인데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보통은 그런 대답도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공무원들이. 근데 그래서 뭐 진짜 성실해야 될 부끄러웠네요. 공무원이 민원 접수됐는데도 현장도 안 나가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자괴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좀. 그것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참 기민하네요. 감찰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파고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참 남양주시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도대체 그 어떤 관계길래 이 경찰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게 너무 좀 궁금합니다. 보통 경찰들이 아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 형사님 본인 초등학생 6학년 딸을 데리고 어른이 술자리 같이 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뭐 문제 없어요 하고 패스를 하고 넘어갔을까요? 취재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좀 근데 뭐 역시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이런 사안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 문제를 이제 그루밍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뭐 이건 뭐 제가 상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남양주 시청의 대응은 매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처를 했다면 정말 그 분리 조치나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또 제보가 오는 일은 또 없었겠죠, 사실. 거기서 그래서 제대로 됐다면. 이 커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사실. 커가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가뜩이나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이런 문제로 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졌고요. 제보해 주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면 그냥 적어도 내 조카나 또는 내 이웃의 아이라는 마음만 좀 가지고 좀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참 이게 슬픈 것 같아요. 원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분리가 돼서 그룹홈에 갔는데 그 그룹홈에서 또 뭔가 상처를 받고 또 옮겨져야 되는 현실. 이 참 슬프네요. 또 이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또 그렇죠? 남양주시청 정말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